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진짜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능동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질문과 대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을 읽을 때는 책의 저자와 대화하는 거고, 교과서를 읽을 때는 교과서의 저자와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한 3일 놀다 보니까 머리가 돌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며칠째 영상을 계속 못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수업이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면 안 되나 봐. 우리 나이 땐 너무 놀면 안 돼. 적당히 놀아야 돼. 자, 신소리는 그만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수동적인 공부를 하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해요.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공부와 능동적인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수동적인 공부라는 건 이거죠. 누가 알려줘야만이 공부할 수 있다. 누가 알려줘요. 내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알려줬어. 그럼 그대로 하는 거지 그냥.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수동적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특히나.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말대꾸한다고 혼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분위기가 더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질문을 해야 하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질문해야 돼요. 근데 그 원하는 타이밍을 모르잖아. 솔직히 수업을 한참 선생님이 어떤 플랜을 딱 짜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질문을 딱 하면 흐름이 끊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도 엄마가 만약에 엄마표로 뭔가를 해. 교과서 원정대로 좀 하니까 이제 교과서 원정대로 합시다. 그럼 오늘 교과서를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엄마 주도로 뭔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얘가 왜 그러는데?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아마 이쁘게 말을 안 할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나 이거 한 거 다 한 건데 이거 꼭 복습해야 돼? 아니 엄마 이거 3월에 하면 되지. 내가 지금부터 벌써 뭐하러 이걸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벌써 기분이 삐끗하죠. 그러면서 왜 말대꾸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아이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 이게 이제 수동적인 거죠.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진짜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능동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남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이제 동화책을 읽어요. 또는 뭐 그림책을 읽어요.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자기개발 서적을 읽어요. 그런 책들을 읽다가 보면은 얼른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막 빨리 읽고 정리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정리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던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책에 썼을까? 정말 이 사람은 경험을 한 걸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그 책하고 책의 저자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대화하는 거야. 책을 읽을 때는 책의 저자와 대화하는 거고 교과서를 읽을 때는 교과서의 저자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 교과서를 서술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교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넌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네가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기존에 알던 방법이 있거든. 나는 그 방법으로 해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는데 왜 당신이 얘기하는 방법으로 내가 해야 돼? 아이들이 그렇게 대놓고 말 못하기 때문에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수학 공부는 왜 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은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읽던 내가 듣던 그 읽는 대상 그리고 듣는 그 대상과
수시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바로 이제 능동적인 공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은 그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세로 세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2에서 7 못 빼지? 그럼 10의 자리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빌린다는 말은 또 뭐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냥 넘어가냐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자꾸 자기 안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 이 안에. 나는 계속 그걸 모르겠어. 근데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수학자도 아니니까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그건 한쪽에 킵을 해두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이 킵을 할 때 스스로 내가 한쪽에 정리해서 놔둬야지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애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마의 도움이 사실 좀 필요하죠. 아, 우리 애가 이 부분이 납득이 좀 안 갔어. 그럼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 새겨 못하면 이렇게 따로 포스트잇이나 어디나 적어놨다가 보관해야죠.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남는 게 있으니 그 능동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 호기심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공부시키고 싶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길 바라잖아요. 근데 대부분 엄마가 관심 갖길 바라는 부분은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과목이든 이제 재밌는 거 찾아보는 것에서 다 끝났어. 유추하고 추론하고 이런 학문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네,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럼 그 쌓인 지식을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는 지식이 쌓여. 근데 정작 공부하는 아이들은 지식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외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이라는 걸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공부에 대해서. 근데 그럼 아이들을 가지는 호기심은 대부분 뭐에 있냐면, 이슈, 요즘에 이제 시사적인 부분에서는 뭐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쯤 없어질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동물도 코로나가 걸릴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애들이 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게임은 엄마가 호기심이 전혀 없잖아. 그럼 공통된 관심사가 없이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을 갖고 엄마가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린이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이 신문, 저희 집은 이제 소년 동아일보를 보는데, 이제 동아일보는 솔직히 별로야. 그러니까 어른 동아일보가 좀 별로야. 그래서 내가 어른 동아일보 때문에 좀 짜증나가지고 신문 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소년일보, 그러니까 애들 신문으로 쓴 동아일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종이 신문이 아니고 컴퓨터 안에서 그 파일을 봐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종이 신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종이를 보는 건데, 집에 이제 종이 신문이 오죠. 그러면 방바닥에 일단 둬요. 방바닥에 두고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종이 신문을 보는 시간은 밤 9시지만 그 전에 애들한테 한번 훑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훑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면에 보통 굉장히 재밌는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류도 뭐 코로나 걸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해 볼 법하지만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질문, 그 하나의 문장, 그 문장이 거기 일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는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른 신문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놨다거나 해외 토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쯤은 재밌는 게 있어요. 와, 정말 이게 말이 돼? 와, 대박! 뭐 이런 말 한마디 나오는 거. 그런 건수를 붙잡아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가 필요하다. 근데 엄마 입에서 그게 안 나와? 그럼 외부의 도움 받아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에 엄마들이 올리는 글 중에서 이제 수학 문제 하나씩 걸려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애들한테 카톡을 주죠. 요거 한번 생각해봐 하고 던져주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아무런 소스가 없이 호기심을 느낄 수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던져줘야 돼. 그런데 이왕이면 그 소스가 엄마도 좋고 애들도 좋으면은 금상첨화라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뭔가 재밌는 흥미거리이면서 동시에 약간 교육적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들을 여러분이 좀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가끔은 제가 이렇게 권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권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가 영상이죠. 뭐 유튜브나 책 이런 것도 제가 봐요. 저는 그 책 아세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을 보고 이 아름다운 아이 책 시리즈 중에 뭐 줄리아 이야기라던가 뭐 크리스 이야기라던가 이런 사이드 친구들 이야기가 있어요. 샬롯 이야기라던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시리즈를 다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아침에 뭘 불평을 하나 했던가 뭘 불평을 했는데 얘가 이러더라고. 엄마 그 크리스 이야기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읽기 싫죠. 그런데 얘가 내가 권하는 건 하잖아. 그럼 나도 얘가 권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읽다가 보면 애하고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엄마부터 아이가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엄마도 살짝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애는 애대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서로 접점이 없는데 그 무슨 얘기거리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질문하고 대화하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질문과 그 서로 대화가 핑퐁 오고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는 더더욱이 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여자아이 같으면 오히려 대학 이후에 가서 엄마랑 더 대화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 걔네들 생각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세상을 엄마는 절대 좋아할 수가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저는 거기다 운동도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접점을 만들어서 계속 대화의 시도를 하는 것이 애들을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끌어가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공부하게 내비둬선 안 돼요. 그냥 언젠간 하겠지. 조용히 하겠지. 그냥 아니면 반대로 정반대로 엄마가 알려주면 네가 그냥 받아들여.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책도 그리고 어떤 영상도 절대 완벽함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신이지. 그런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뭔가가 오류가 있고 제가 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분명히 뭔가 오류가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세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건가? 질문을 가져요. 질문을 가져야 아이들도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내가 질문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애들한테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애들한테 야 니네 질문을 가져. 근데 엄마가 아무 의문이 없어. 아무 의문이 없고 맨날 누가 얘기하면 그거 막 받아줬고 그거 외워서 뭔가 하려고만 해. 왜 그런지에 대해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증명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라며. 그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질문과 대화라는 얘기죠 여러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과 대화인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선생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 다음 뭐 할까요?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이건 질문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에 담겨 있지 않잖아. 내가 질문과 대화라고 할 때 그 질문엔 반드시 나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안 하는데.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새벽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내 말에 대해서 수용적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 뭐예요? 엄마 뭐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야. 이건 질문이야. 엄마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버릇없이 이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궁금했어?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너한테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랑 대화를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이의 의견도 듣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3일 정도 해보고 그 다음 얘기해보면 어때? 엄마 공부하러 애가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볼 때는 1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15분도 안 돼서 공부 다 하고 나왔어. 응. 엄마 저 공부 다 했는데요? 어머 그래? 어떻게 했니? 알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알아서 하는데 엄마 궁금해서 그래. 그래 오늘 네가 공부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래?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지만 저는 시켜요.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우리 아들 순환소수 공부하고 와가지고 다 공부했대. 그리고 게임하다가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해봐. 그랬더니 엄마 제 방식으로 설명해도 되나? 그래 해봐. 그랬더니 X는요 0.9999인데요 제가 얘를 소수로 하면요 9가 몇 개고요 그 위에 분자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교과서 갖고 와봐. 교과서에 이제 보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기가. 아니 여기는 X는 0.9999네. 근데 그러면은 10X는 왜 한 거야? 그냥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10X야? 대답해라 이거지 나는. 왜 얘한테 10배를 했는지. 그 10X에서 X를 빼서 9X가 됐어. 얘는 왜 10X에서 9X를 왜 뺐어? 이유가 뭐야? 이거 분수를 소수로 분수로 바꾸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어? 설명해봐. 이렇게 자꾸 따지듯이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보면 익숙해져. 엄마가 나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알아 애들이. 그 잔소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야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따지고 공부를 해야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 이거보다는 그래? 그 X에다가 왜 10배를 했냐? 거기서 왜 뺐니? 분수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이게 100번 낫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런 질문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하여튼 큰 길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대로변에 현수막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코로나 백신 5,600만 개 확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럴 때 당연히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질문을 던졌죠. 야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안 됐는데 왜 5,600만 개나 확보를 하는 걸까? 신랑이 그러죠.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 정도 하면 이제 애들도 끼어들기 시작해요. 엄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아마 5천만이 안 될걸? 근데 왜 5,600만 개나 확보를 했을까? 이제 이러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결론이 안 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생각이 잠깐 들어갔겠죠. 그럼 뉴스를 보나? 신문을 보나? 어디 이렇게 볼 때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네. 왜 백신을 맞는 걸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백신 맞는데 엄청 무서워하면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외국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맞는 거 본단 말이야. 엄마 저 사람들은 왜 먼저 맞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왜 백신 맞는 게 왜 겁이 나는지 저렇게 떨고 있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게 되는 거야. 그게 단 하루에 바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깐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뉴스를 보다 또 그 얘기가 갑자기 전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고 며칠 지났는데 뜬금없이 신문에서 그런 걸 봐서 또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잠깐 나온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잊어먹은 거 같았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들어야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생각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길게 끌고 간다는 건 뭐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생각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 마치 머릿속에서 잊혀진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외부의 것들이 내 안에 또 들어오잖아요. 간판을 보든 뉴스를 듣든 노래를 듣든 유튜브를 보든 하다가 그 지나가는 단어 하나에 딱 걸려서 또 그게 쿡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그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지나가는 단어를 그냥 놓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을 키우셔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리가 정말 많아져도 그 중에 옥석을 가려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연초부터 이제 연초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고 그러면 애들은 뭔가 예습 복습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희는 아직 방학을 안 했어요. 근데 방학을 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학한 이 시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근데 애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아, 마냥 좋아. 그러니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이라도 알면 아이들을 좀 깨어있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영상 올릴 거냐면, 물론 지금 3학년 2학기 복습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계속 올라갈 거고, 예습과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이제 복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예습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예습부터 하는 게 낫겠죠? 예습을 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복습을 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능동적인 공부 방법으로 어떻게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예습과 복습, 예습 먼저 복습 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